8월 달이 끝났습니다. 8월 달 잘 마무리하셨나요?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되죠. 계절성으로 본다면은 9월 달 별로 좋지는 않았죠. 9월, 10월이 안 좋았고 연말로 가면서 이제 연말 랠리가 나왔었고 항상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이 변수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추가적인 급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가리가 없어요. 물론 미국장은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국장은 아직은 좀 매가리가 없다. 미국장도 지금 조금 애매하죠. 엔비디아가 오늘 간밤에 막 반등을 꽤 많이 시도를 했는데 또 막판에 다른 반도체 섹터랑 다 같이 막판에 또 밀려서 끝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엔비디아가 조금 반등을 시도할지 아니면은 그냥 미국 대선 관련주로 랠리가 나올지 바이오 위주로 랠리가 계속 나올지 계속 그게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될까? 어느 테마나 어느 섹터에 좋은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기 이전에 일단 이슈들 한번 쭉 보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오늘도 바이오가 좀 좋았거든요. 최근에 한번 하루 이틀 조정 받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물론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엔 그 수급이 다시 바이오로 들어가고 있다. 2차 전지가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바이오가 좀 더 부각이 됐죠. 최근에 외국인도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근에 2조 넘게 거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좀 찜찜하죠. 그래도 이제 좀 외국인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마 다음 주에도 많은 좀 눈치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뭐 큰 포지션 없이 단기 수행이나 약간 단타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도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이오나 일부 2차 전지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배터리나 바이오 쪽 일부 개별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테마 더 있는데 그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최근에 강했는지 의아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이유 때문이다. 배터리 시장이 뒤집힌다. 한국에는 기회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퇴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CATL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또 큰 시장이 또 미국에서 배터리를 팔지 못하게 된다면은 큰 타격이 있을 거고 그 카드를 가지고 좀 더 우월한 포지션에서 좀 미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어느 정도 제재가 이루어지고 블랙리스트까지 가게 된다면은 수혜는 누가 보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이런 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국장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더 2차 전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수급은 계속 시소타기처럼 게임처럼 반도체 안 가면은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수정이랑 낙태 금지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근데 미국 대선 테마들이 잠잠하네요. 또 9월달 들어서 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해리스 관련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잠한데 차트는 크게 무너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9월 달에 이제 젤렌스키가 종전 계획서를 미국에 전달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 때문에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 또는 미국의 우리 또 트럼프나 해리스가 뭐 TV 토론이든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얘기를 할 때 그 중에서 추가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에 관련해서 뭐 빠르게 종식을 시키겠다 이런 또 내용이 나온다면은 또 반짝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9월 달에도 천천히 또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해리스 관련주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9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딥페이크가 굉장히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 발빠르게 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딥페이크 파문에 기본법 제정
개정 논의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AI 기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해버리면 또 국내 경쟁력이 또 저하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논의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막 반짝반짝 튀고는 있죠. 테마성으로만 보시고요. 방심위에서는 텔레그램 CEO 수사하는 프랑스의 긴급 공조까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도 강력 대응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취약국 1위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 문제적 지향이다. 뭐 이런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전체 피해자 중 53%가 한국인이고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래요. 여자 가수겠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한국의 비중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빠르게 조치가 취해서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는 주가 움직임과 별개로 하도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왕고래도 오늘 마지막에 움직임이 좀 괜찮았죠. GS 글로벌도 그렇고 하루 종일 한국가스공사도 뭐 야금야금 수급이 계속 들어왔던 것 같고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석유공사에서 이제 동해 유망지 대왕고래 최대 140억 배럴 가스가 있을 것이다. 이거 예전에도 나온 뭐 그런 비슷한 뉴스긴 한데 어제 이제 세계 지질 과학 총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런 또 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뉴스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고 그리고 단독으로 나온 기사긴 한데 석유공사 이제 사장이 10곳 이상이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를 희망하고 있다. 투자 주관사 희망 의사를 밝힌 곳이 10곳이 넘는다.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9월 2일 날 입찰 공고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대왕고래가 지금까지 야금야금 또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입찰 공고 이후에 순탄하게 잘 흘러가는 모습만 나와도 또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9월 달도 대왕고래 쪽을 또 잊을만 하면은 이벤트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테마 중에 대왕고래까지 추가로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이번에 이거는 기관 투자자도 손절이 나간 것 같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이제 업데이트가 어제 있었는데 넥슨 게임즈가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 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대요. 원래 보통 업데이트 하면 업데이트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데이트 효과가 있어서 매출도 갑자기 급증하고 접속자 수도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빠르게 판단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생각보다 기대감보다 많이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관 수급도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 수급도 오늘 손절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업데이트가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로봇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금 조용했죠. 수급 살짝 들어왔다가 레인보우도 그렇고 SPG, 뭐 이렌시스, SBB 뭐 이런 애들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한데 다음 주나 이제 다음 달 중으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피 9월 초 출시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평가가 중요한가? 기대감으로 미리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로 빠질지 재평가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살아날지 그것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제 후보 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로봇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뉴스에 넣진 않았는데 아이폰 출시도 있습니다. 9월 달에 9월 9일 날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출시 일정이 있는데 9월 9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충분히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뉴스는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도 계속 부각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관련주가 BH랑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월요일 날 그 뉴스가 나왔는데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관심을 좀 못 받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하네요. 한 3, 4일 지나고 오늘 슈팅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BH가 16% 급등을 했고요. LG 이노텍은 2거래 연속 7%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폰 관련주들이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는데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막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차라리 한두 차례 좀 조정이 세게 좀 나와주면은 하고 뭐 아니면은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 테마로 아이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것들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어디에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지금처럼 만약에 지지부진하다는 판단 하에 바이오와 2차 전지 간의 수급 싸움이 왔다 갔다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오늘은 바이오가 이겼지만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또 2차 전지나 전고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로 움직이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중국의 블랙리스트 이런 또 재료들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고요. 바이오도 제가 지난주부터 단연코 이쪽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오였잖아요. 이번 주 내내 뭐 유한양행으로 괜찮게 단타 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트레이딩 하신 분도 많은 것 같고 알테오젠이도 다시 한번 언제 또 신고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차트들이 다 양호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담이 있는 요소 하나 미리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9월 달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나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살아있긴 한데 반도체가 약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미리 빨리 달려왔어요.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번 주처럼 뭐 일제히 다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목별 차별화가 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반면 좀 비교적 덜 오른 종목들 간의 힘맞추기나 순환매 한마디로 종목별 차별화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 바이오 섹터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본다면은 앞서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가 살아있는 것들은 대왕고래도 있고요. 전고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주도 있고요. 로봇, 보픽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살짝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푸틴은 절대 협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당장 뭐 협상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이진 않은데 기대감으로 미국 이제 대선 후보들이 관련된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가볍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내에서 다음 주 또는 9월달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월 말 한 주가 끝날 때마다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세요.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과 다음 달의 큰 그림을 한번 보는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을 보고 수급의 움직임이나 추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올라가고 수급이 들어오는 호가창 움직이는 거에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돼서 거기에서 사팔사팔 하면서 즐기는 스릴의 대가로 과한 수수료와 과한 세금과 나의 계좌의 돈까지 다 이제 반납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런 또 이슈나 재료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는 전체적인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너무 이제 많은 매매보다는 한두 번씩 또 스윙 투자하면서 느긋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